반갑습니다. 국고채 일부 송관종입니다. 어떤 험한 시장 속에서도 시장을 보는 안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시장을 보는 안목, 시장을 앞서가는 전략, 국고채 일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자, 간밤에 미국 증시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증시는 관세 전쟁 우려 속에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엔비디아를 위시한 반도체 관련주들은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상호 관세 부과 일단 유예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유예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흐름은 캐나다의 35% 고율 관세를 물 것이다. 그리고 펜타닐 유입을 막는 데 협조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일단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약간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엔비디아나 기타 반도체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요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가상화폐 관련주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마이크로 트레이티지가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청바지 브랜드 뭐 실적 좋아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좀 강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기업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트럼프 관세가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탄력이 둔화되면서 뭐 AI 관련주들이나 이런 반도체 관련주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지만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월가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 나올까요? 자, 다음 주에는 CPI, PPI,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이제 걸출한 그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TSMC나 또 은행들도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실적이 각 섹터에 미치는 영향도 좀 크겠죠. 그리고 연준이 베이직도 공개하고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건데 지난달에 비해서 약간 소폭 강세를 보이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CPI나 PPI나 수치가 약간씩은 이제 월가 예상치가 다른데 대체적으로 보면 소폭 좀 강해질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크게 나빠지지 않는 거 이것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나 전월 대비해서 CPI나 PPI가 좀 강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도 발표가 됩니다. 주로 주 후반에 발표가 되는데 소폭씩 강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월에 비해서. 자, 그리고 주요 이벤트로는 이제 연준이 베이직을 공개하고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이 더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응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가 더 중요하죠. 일단 연준의 베이직북은 뭐 대체적으로 미국 경기 나쁘지 않다. 아직까지는 트럼프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다만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뭐 크리스토퍼 월러는 금리 인하를 강하게 주장하지만 연준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는 약간 좀 소극적이죠. 그래서 7월 달에 금리 인하보다는 9월 달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제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크리스토퍼 월러는 약간 좀 강경파예요. 그리고 약간 트럼프 색채가 강하다. 이제 그걸 의식해서인지 본인도 나는 뭐 정치적인 색깔을 띠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약화됐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중요하죠. 엔비디아가 중국 공급망 박람회에 참석을 하게 되죠. 최근에 급등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AI 확장되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중국에 특별하게 제조한 칩을 여기서 공개할 것이다. 미국의 어떤 수출 규제를 뒤로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 여부에 따라서 뭐 엔비디아의 추가 랠리 그리고 또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좀 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설령 출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상승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히려 저는 옵션 만기일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중간에 경기 지표나 아니면 실적들이 영향을 미칠 걸로는 예상이 됩니다만 사실 이제 기업들 실적 보면 은행주들이 실적은 순이자 마진이 둔화되고 트레이딩이나 수수료 수익 변동이 약간 혼재수를 보일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약간의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고 TSMC 실적도 반도체 AI 반도체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매출이나 이익 면에서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강하게 올랐다는 이야기죠. 지금부터는 바로 빼지는 않겠지만 한 1, 2주 정도는 고점에 대한 경계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봉이 하나 툭 떨어지는 이런 이제 움직임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한 번은 쉬었다 갈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언제 쉬었다 가느냐? 보통은 이제 기대감이 충만해 있죠. 엔비디아도 계속 올라가고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감도 완화되고. 다만 이제 이렇게 고점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 단기 이평선들 이 핑크색이 5선이고 또 파란 가는선이 10선인데 이 이평선이 단기적으로 수렴이 되게 되면 약간은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계속 올라가면 땡큐. 약간 음봉이 떨어지는 것은 좀 조심하자. 그래서 탄력 둔화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아직은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고점에 대한 경계감,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감, 요건 상존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잘 움직였어요, 이번 주에는. 그러다가 이제 주 후반에 약간 좀 고점에서 밀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일단 우리 시장은 항상 그 고점이 경신하게 됐을 때 약간 쉬었다 갑니다. 3,000포인트, 3,000포인트, 3,100포인트, 3,200포인트 이렇게 중요한 라인을 돌파할 때마다 약간씩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800, 810 이렇게 넘어가면서 한 번씩 움찔움찔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국내 이유시가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어요. 일단 고용지표는 최근에 약간 좋지 않았는데 발표되는 고용지표는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트럼프 관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국내에서는 이제 뭐 대통령이 3,000포인트 끌어올리겠다. 지수를 5,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주주환원 정책이나 요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옵션 만기일도 무난하게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다만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도 상존해 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제 반도체 관련주는 AI 랠리, 뭐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또 이 반도체 세액 공제가 조금 더 우리 생각보다는 확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일단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겠죠. 근데 미국이 크게 빠지지는 않았고 소폭 약세를 보였으니까 이제 경계 심리는 발동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은 상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자사주 의무 소각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튀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음식료 관련주들이 그동안 많이 쌓아놨던 자사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좀 상승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상호 관세 부과를 했어요. 우리는 25% 관세를 예고를 했는데 일단 8월 1일까지는 협상 기간이 남아 있고 우리는 미국과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은 뭐 트럼프 지난번에 최악의 발언을 했을 때 그때가 시장에서 바닥이었다. 그렇다면 다시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지.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들의 흐름을 보면 주로 반도체는 대체적으로 막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어닝스 쇼크 수준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프로그램 매수로 유입이 되고 있고 외국인의
선물 매수에 따른 기간의 선물 매도, 현물 매수 이런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은 아직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하반기 때는 수주 확대 기대감 때문에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은행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죠. 상법 개정안 수혜 때문에 또 배당 소득 분리가세 추진한다. 요 기대감 때문에 치고 올라갔는데 일단 상승 탄력은 약간 둔화됐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랠리를 부추기고 있죠. 그동안에는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종목들 위주로 튀어 올라갔는데 이제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아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도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진핑이 방한을 하냐, 그 전에 우리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을 하느냐 이런 이제 기대감도 있고 수출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치고 올라가고 2차 전지는 어떻게 될까요? 2차 전지는 악성 매물이 출회하고 추세 전환은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보다는 훨씬 더 반도체 관련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다. 뭐 엔터 관련주들도 이제 서로 한중 정상회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유망 업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도 되면 한참 이제 장마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시간인데 이번에는 장마가 빨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뜨겁습니다, 태양이. 그래서 얼마 전에 이번 주였죠. 역대급으로 더웠다. 이제 뭐 40도까지 치솟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이 무더운 여름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요? 날씨나 뭐 세상살이가 다 똑같죠. 날씨나 주식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 여름이 되면 이제 반바지를 입어야 되겠죠. 자, 주식시장에서도 반바지를 사야 된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그럼 반바지가 뭐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요 이제 글자 한 자씩만 따서 반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차하정 아니면 뭐 조방원 이런 것처럼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반바지로 표현을 했는데 자, 무더운 여름철에는 이 고급스러운 반바지를 매수해야 된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자, 그렇다면 반도체는 대체적으로 업종 기산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맑음이라는 이야기죠. 다만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대형주에서 옐로우칩이나 스몰캡으로 이전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호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죠. 자, SK하이닉스는 HBM에서 강자의 위용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D램이나 이런 쪽에서도 삼성의 파일을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반도체 업황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엔비디아를 위시한 미 반도체 랠리에 편승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테고 지금 HBM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 뭐냐? HBM이고 HBM의 강자 누구냐? SK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간다. 자,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를 봐야 된다. 대신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좋다. 저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뭐 리포팅을 통해서 SK하이닉스를 많이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 SK하이닉스도 약간 탄력이 둔화됐어요. 다음 주에는 주중에 한번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많이 올라 있는 대형주보다는 이제 스몰캡으로 순환매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대형주가 올라간다는 것은 지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 종목들이 뭐 트럼프 관세든 어떤 것이든 탄력이 약간 둔화됐다는 이야기죠. 고점에 대한 경계감도 있겠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차익 실현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되면 업황은 좋아. 그리고 트럼프 관세 분명히 협상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럼 싸진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자금은 이제 스몰캡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다.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
어떤 탄력이 좀 약화됐죠. 최근에 뭐 테마주들이나 아니면 여타의 관련주들이 한 2, 3일, 3, 4일 요 정도밖에 치고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신규 상장된 스몰캡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또 최근에 상장했던 그 반도체 관련주들은 올라간다. 왜? 이 종목들은 악성 매물이 없는 거죠. 최근에 상장했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 매물도 약간 나오긴 합니다만 악성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미증시의 흐름 따라서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대형주들의 랠리는 이어지겠지만 탄력도는 약간 약화됐다. 옐로우칩들이 보통 이제 대형주, 옐로우칩, 스몰캡 이런 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바이오가 강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 전지나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 옐로우칩보다는 오히려 대형주나 아니면 스몰캡 쪽으로 바로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HBM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 뭐 한 66%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지금 HBM과 관련해서 AI나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겠고, 여기와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21선을 터치를 했다는 이야기죠. 약간 21선을 터치를 한다. 그러면 약간 탄력이 둔화됐고 여기서는 약간 이제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지만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라 있는 것보다는 SK 하이닉스는 들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TV를 통해서 저도 리포팅을 통해서 무방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저점 한 18,000원대에서 최근에 제시해드렸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는 추가 랠리가 가능하니까 홀딩을 하자. 이런 이제 입장이고 이런 이제 뭐 미래 반도체나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TV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종목들이 탄력이 둔화됐을 때는 이제 신규 상장들이 좋단 말이에요. 항상 세력의 입성을 확인한 게 좋아요. 세력이라는 게 뭐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저 장대 양봉을 뽑아 올린 종목은 하루 이틀 3일 정도 조정을 받으면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요걸 제시를 해드렸는데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죠. 리포팅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제 대형주 또는 스몰캡들을 봐야 되는데 신규 상장주들을 보시자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 HBM의 강자, 사이닉 솔루션스도 하루 이틀 또 눌림목을 주겠지만 미증시만 양호하게 전개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엔 AI도 마찬가지죠. 뭐 눌림목을 주고 단기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HBM이나 또는 AI 칩 개발하는 업체들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스몰캡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인 게 뭐냐면 미래 반도체, 제주 반도체입니다. 요거 이제 뭐 특별하게 어떤 성장성이 담보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거래량도 좀 적고 사이즈도 좀 적기 때문에 특정하게 이 종목들이 공식처럼 잘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자, 다음 주에는 제주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치고 올라갈 수 있겠고 여기 말씀드리는 SFT나 GST, SFA, 원형 머티리얼즈, 한사 이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AI나 반도체 관련 또는 HBM 관련 일을 하고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21선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뽑아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에 반도체가 있다면 코스닥에는 바이오 관련주가 있죠. 물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도 있어요. 묘한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올라가면 2차 전지는 약간 약세를 보이고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 바이오는 약세를 보이죠. 근데 이 종목들이 약간 약세를 보이는데 또 미국에서 강하게 반도체가 안 치고 올라갈 때는 이때는 이제 우리 바이오 관련주가 강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 역시 바이오 관련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제약 바이오의 상승은 왜 최근에 나왔을까요? 일단 기술 수출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의 이전 상장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에 대해서 2대 주주가 자 코스피 이전 상장해보자. 이전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시장의 어떤 신뢰를 더 받을 수도 있겠고 그로 인해서 기관의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될 것이다. 그럼 지금 한 43만 원 정도 되고 있죠. 목표 주가를 그렇게 되면 55만 원, 신비는 뭐 73만 원까지도 유지하는 그런 증권사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이전 상장에 대한 수급적인 부담감을 덜어냈고 또 추가적인 기술 수출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걸출한 이제 테마 종목들은 앞으로 이제 글로벌 빅파마하고 추가적인 기술 수출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나 에비엘 바이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강점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은 플랫폼 기업이 강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글로벌 빅파마하고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글로벌 2상, 3상 이렇게 진행하는 기업들이 강점을 보일 수 있죠. 요 종목들로 이제 외국인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희귀의약품에 지정하거나 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좀 빠르게 FTA 승인을 받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겠고 또 한미 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개념의 비만 치료제. 자, 비만 치료제가 좋아요. 근데 그걸 먹고 살을 뺐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직접 만나보면 속이 약간 좀 메스껍다는 등 아니면 입맛이 없고 무기력하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대호 선수도 최근에 한 20kg 이상 감량하는 그 모습이 나왔었는데 하반기 때는 이런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더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과거에는 테마주들이 주로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요 옐로칩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신개념의 비만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살을 빼게 되면 같이 빠지는 게 근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살은 빠지는데 근육은 생겨.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한국 임상 3상 결과가 9월 달에 발표가 되고 연내에 탑라인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아마 긍정적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흐름을 미리 선반영시켜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정책 기대감도 있죠. 자, 선진국에서 마지막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 곳이 어디냐? 바로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는 거죠. 이 산업은 정말 파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웬만하면 이 파이를 쉐어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바이오 산업의 어떤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약값이 너무 비싸다. 요즘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좀 낮춰보자 해서 바이오 시밀러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감도 사실 좀 완화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무풍지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트럼프가 뭐 100% 이렇게 고율 관세를 부과할 건데 좋아. 그럼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둘게. 빨리 우리 미국으로 이전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많이 축적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실적이 약간 안 좋아졌다고 이야기가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재고 축적을 한 2년치를 했다. 그리고 실적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기에 뒤처져야 내가 하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들이 약간 쉬어갈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먼저 대형주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옐로칩들이 움직이고 스몰캡이 움직이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어디냐면 최근에 보면 이제 알테오젠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에비엘 바이오가 강한 랠리가 나왔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뭐 기술 이전이나 임상 데이터 발표하는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스몰캡들도 천천히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AI 기반으로 한 신약 플랫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나 희귀질환 치료제 관련주들 또는 원료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강점을 보일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보통 투자자들이 약간 터부시하는 그런 섹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안정적인 투자자들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임상 실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세를 보이는 게 있는데, 근데 지금 알테오제는 지금 43만 9천 원, 지금 4만 원대에서 제가 제시를 이제 TV를 통해서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저도 저 리포트를 통해서 주력주로 이제 편입을 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1000% 수익이 달성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이오 관련주들은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는 거니까 꼭 바이오 관련주를 편입하는 전략이 좋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후속으로 뭐 이중항체 플랫폼 또는 BBB 뇌혈관 장벽, 요건 이제 가지고 있는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말씀드려서 베팅을 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 뭐 이거 TV를 통해서나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때 반도체나 2차 전지에 정신이 팔려서 이 종목을 매수 못한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추가적인 랠리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이제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그 R&D 자금을 이제 유치를 하면서 전환할 수 있는 우선권을 이제 부여한 그런 것들을 사채를 발행했는데, 그게 이제 약간 도래를 하면서 약간 오버행 의시가 좀 있었죠. 그러나 이제 원체 성장성이나 플랫폼 가치가 크기 때문에 다시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다음 주 지나고 나면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바이오 관련주에 좀 집중해서 포트를 편입해서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는데,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은 여러분의 계좌를 흠뻑 살찌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뭐 우리가 보통 억대 수익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이런 걸로 인해서 뭐 10억대, 억대 이런 것들은 우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면역 항암제 3인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알테오젠, ABL 바이오, 또 ADC,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리가캠 바이오, 요거 이제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TV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랠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요 날이 이제 찬스가 왔구나, 이렇게 했는데, 항상 매매를 할 때 보면 21선과 60일선이 수렴되어 있고 5일선 위에서 이렇게 몸통을 줄이는 날 공략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기억하기 쉽게 잊지 말자 625, 625 사변을 잊지 말자, 잊지 말자 625, 60선이, 20선이, 5선 위에서 공략을 하는데 몸통을 줄인 날 공략하자. 그렇게 되면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TV나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리가캠 바이오를 리포팅 해드렸는데 강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면역 항암제 상대장이 치고 올라가고 나머지 이제 섹터가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떤 종목이 좋냐? 그럼 이제 비만 치료제는 작년에 또 올해 상반기 때 테마주들이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한미약품이나 또는 지금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 뭐 이를테면 삼천당 제약, 저는 이제 삼천당 제약도 TV에서도 말씀드리고 이제 저도 리포팅을 통해서 포트에 편입하고 있는데, 한 260 갔다가 지금은 약간 200% 미만에 있는데 수익률이. 근데 이런 종목들도 한미약품과 더불어서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고, 또 대웅제약이나 이런 그 제약주들이 어떤 리스크 요인을 극복하고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셀트리온 제약도 잘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모멘텀이 있는 현대 EMD나 또 이런 GFC 생명과학이나 셀비온, 이런 종목들도 기술 수출이나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방송에서 드리지 못한 내용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은 방송이 끝나게 되면 한 3시간 정도는 바로바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시면 저 얼굴이 있어요. 그럼 저 얼굴을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는 아직은 태재물 극복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어떤 2차 전지 비상대책 TF팀 가동하고 이런 이제 육성 정책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멀리 더 안전하게 가려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돼야 되죠. 지금 삼성 SDI
PPI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도 이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애경 케미칼이나 또는 이런 종목들을 가볍게 한번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VM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 한 중반 정도에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나머지 관련주들도 한번 올라갈 수 있겠고 이제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시진핑이 방한할 수 있겠다. 요거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오르고 있고 앞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9월 달에 전승절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참석하냐 마냐. 저는 뭐 정치적인 것은 크게 생각하지는 않고 시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거죠. 전승절에 만약에 참석을 하고 화답으로 시진핑이 아니면 누가 그 경주 에이펙에 참석해서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해 보자. 요게 이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이런 방안일 것이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 이제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 좋아. 그동안 우리 서로 반목의 역사였는데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수요가 개선이 되면서 움직일 수 있다. 자,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은 중국이나 아시아, 해외, 북미까지도 수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그리고 정책적인 모멘텀, 실적도 좋고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이제 CTK나 뭐 이런 에르코스 이런 종목들을 이제 달바 글로벌 이런 종목들을 최근에 리포팅해 드렸는데 요 코리아나나 이런 이제 ODM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종목에 대한 세세한 전략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좋죠. 자, 미국이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죠. 트럼프가 암호화폐 기부를 수락했고 캠페인에서 NFT 기반으로 해서 토큰 준거까지 발행을 하면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페이팔이나 블록넥 이런 금융기관들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입하면서 제도권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법이 개정이 되고 한은에서 요거 이제 실증 사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에 돌입을 한다는 이야기죠. 요게 대중국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의 강세를 규제하기 위해서 달러의 움직임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미국의 정책적인 움직임. 여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움직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본격화가 되면 코어 뱅킹이나 미들웨어, 보안 결제, 인프라 이런 기업들이 강점을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저는 더즌이나 다날이나 아톤이나 이런 종목들을 또 이번 주에는 NHN, KCP까지 해드렸는데 지금 이런 기업들이 강점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의 강점을 보였던 기업들 그리고 최근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기술 투자나 이런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런 다날이나 미톤 이런 기업들은 미리 올랐기 때문에 지금 탄력이 약간 둔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요 앞단에 있는 기업들 밑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강점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만 크게 먹는 전략 매일 먹고 크게 먹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다. 요 알테오젠이나 또는 ABL 바이오처럼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는 종목은 스윙으로 베팅해서 끌고 가고 지금 많이 물려있거나 또는 투자금이 감소를 해도 하루에 5% 수익만 내간다면 작은 금액으로 가지고도 멋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리포트예요. 제가 매일 작성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번 주에도 뭐 사이닉 솔루션이나 이런 반도체 관련주가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 어떻게 매수하냐 항상 매수는 장 초반에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장 후반에 하는 게 좋은데 아침에 9시 3분, 6분 이럴 때 매수를 하면 당일날도 한 26%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런 항상 그 20선 위에서 60선 위에서 몸통을 줄 때 항상 공략을 해야 되고 이 종목들은 상한가 치고 연속 랠리가 나오면서 한 40~50% 뭐 이런 거 금방 나온다는 이야기죠. 2~3일 안에.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2차 전지가 움직이면 이런 애경 케미칼이나 그래서 아톤 또 같은 날 해드렸던 이런 것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항상 초반에 하는 게 좋아요. 따라가지 말고 상승 초기에서 한다면 멋진 승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약간 20선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보면 이렇게 몸통을 줄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배열 초기로 공략하면 좋아요. 60선이, 20선이, 5선 위에서 이렇게 몸통을 줄일 때 되면 다음날 아침에 뭐 한 1, 2%, 2, 3% 시작해서 상한가 근처까지도 올라가고 이틀만 해도 한 3, 40%, 4, 50%는 금방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항상 매수는 초반에 9시 3분, 6분, 7분에 매수하는 게 기본적인 정석이다. 그러면 당일날에도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지난번에 이제 LNG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도 보면 이제 하루 이틀 조정을 받고 관세 협상이 되면 당연히 이쪽에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데 참여하고 또 추가적으로 구매하고 하겠죠. 그래서 동양철관이나 이런 것들도 움직이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 또는 뭐 형지 엘리트나 이런 스테이블 콜리온 관련 기업들 MBT 이런 것들을 최근에 저는 이제 공략해 드렸는데 자 이렇게 좀 신선하고 이슈와 재료를 머금는 그런 종목들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